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훅 끼쳐오는 덥고 습한 공기. 광저우 하면 당신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희뿌연 미세먼지 속 시커먼 공장, 혹은 어딘가 어수선한 짝퉁 시장 같은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짜 명품의 도시, 오랫동안 광저우에 따라붙었던 어쩌면 지금도 유효한 꼬리표죠.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절반의 진실,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된 편견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데이터를 보면 광저우는 중국 4대 일선 도시 중 하나로 2023년에는 GDP가 3조 위안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경제 대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는 아주 묘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고대 유적지 바로 옆에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와 최첨단 기술 기업의 본사가 나란히 서 있는 곳. 수많은 서민들이 살아가는 낡은 골목을 단 몇 분만 걸어 나오면 눈부신 명품 매장과 화려한 쇼핑몰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도대체 어떻게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 부와 가난, 전통과 최첨단이라는 극단적인 요소들을 한 공간에 공존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이 영상은 단순한 여행지 소개가 아닙니다. 바로 도시의 코드를 읽는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에서 깊이 있는 탐사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알던 광저우는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진짜 광저우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광저우의 코드를 읽기 위한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이 도시의 심장, 베이징루입니다. 언뜻 보면 서울의 명동처럼 화려한 쇼핑까지만 이곳은 평범한 상업지구가 아닙니다. 저는 이곳을 2000년 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밑을 한번 보시죠. 이 투명한 강화 유리 아래 보이시나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시대의 옛길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 2000년 전 이곳은 이미 도시의 중심이었고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저우는 청나라 시대의 유럽과의 무역이 허용된 유일한 항구였을 만큼 단 한 번도 상업의 중심지에서 밀려난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머리 위로는 거대한 최첨단 LED 광고판이 현란하게 빛나고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즐비합니다. 과거의 유산 위에 현재의 소비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오히려 더 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저우를 움직이는 첫 번째 코드, 바로 철저한 실용주의입니다.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수용하고 과거의 유산조차 현재의 가치로 바꿔내는 상업적 DNA 말이죠. 그 증거를 바로 옆에서 찾아볼까요? 화려한 쇼핑가를 걷다 보면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거대한 사찰, 대불사입니다. 보통 도시 한복판의 오래된 사찰은 조용히 보존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광저우는 다릅니다. 해가 지면 이 사찰은 마치 거대한 황금빛 보석처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조명으로 사찰 전체를 밝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상품이 되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야간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자산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실제로 밤이 되면 이 웅장한 광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연스럽게 주변 거리에서 지갑을 열게 되죠. 이처럼 종교적인 공간마저 경제적 가치로 재해석하는 대담함.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마르지 않은 불을 축적해온 광저우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철저한 실용주의는 도시의 또 다른 얼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거침없는 상업적 DNA가 낡고 오래된 동네를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그 빛과 그림자를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광저우의 거침없는 상업적 DNA가 낡고 오래된 동네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동산코우와 용칭판구로 갑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서양식 빌라와 고즈넉한 골목 사이로 감각적인 카페와 편집샵이 들어선 곳. SNS를 켜면 수많은 인생샷들이 쏟아지는 지금 광저우에서 가장 힙한 동네들이죠. 이런 변화는 광저우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미세 개조 웨이가이자 5라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물입니다. 과거처럼 낡은 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옛 골목과 건물의 원형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리는 방식이죠. 덕분에 낡고 침체되었던 구도심은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실제로 용칭팡 1기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수십 개의 개성 있는 상점들이 들어섰고 주말에는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몰려드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완벽한 성공 사례처럼 보입니다. 낡은 도시는 아름다워졌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돈이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열광하는 이 예쁜 골목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빛의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동네가 유명해지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런 지역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에 비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 년간 이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작은 가게 주인들과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거대 자본이 들어오거나 개성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운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동네의 진짜 매력이었던 고유의 분위기와 사람 사는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그저 예쁘게 박제된 관광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동네가 좋아진 건 맞지. 깨끗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월세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는 구경만 하러 와야 할 판이야. 이곳을 떠나야만 했던 한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으신가요? 결국 동산코우와 용칭팡의 변화는 광저우의 철저한 실용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얼굴인 셈입니다. 낡은 공간을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새로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이죠. 도시의 활력이라는 빛과 원주민의 둥지상실이라는 그림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정한 도시 재생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원래의 삶이 밀려나간 자리, 그곳의 음식 맛은 과연 그대로일까요? 동네의 역사를 품고 있던 진짜 노포들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맛집들. 이제 우리는 그 접시 위에 담긴 광저우의 또 다른 역사와 문화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접시 위에 담긴 광저우의 역사와 문화를 맛보러 가볼까요? 음식은 광저우에 있다. 시장연추.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뜻을 넘어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이죠. 광저우 미식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문은 바로 얌차, 인차입니다. 말 그대로 차를 마신다는 뜻이지만 이게 과연 그냥 차 마시는 시간일까요? 천만에요. 얌차는 광저우 사람들에게 아침을 여는 의식이자 가장 중요한 사교 활동이며 치열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른 아침 딤섬 레스토랑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딤섬을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가족과 식사하는 것을 넘어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고 사업 파트너와 계약을 성사시키는 시끌벅적한 아침의 사교 클럽과도 같습니다. 그럼 그 얌차의 정수, 딤섬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수백 가지의 딤섬 중에서도 저는 이 하가오 액샤자오, 즉 새우 교재 담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가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속이 훤히 비치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얇은 피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광저우 사람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신선한 재료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신선하고 통통한 새우를 썼으니 굳이 두꺼운 피로 감출 필요가 없다는 정직함의 선언인 셈이죠. 둘째는 요리사의 실력을 뽐내는 척도입니다.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얇으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거든요. 실제로 전통적인 하가오는 피의 주름이 최소 10개 이상 잡혀 있어야 최고로 쳐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작은 만두 하나에 좋은 재료는 숨기지 않는다는 정직함, 그리고 최고의 맛을 위한 장인정신이라는 광둥 요리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주의. 어떠세요? 우리가 일장에서 이야기했던 광저우의 상업적 DNA와도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이처럼 음식 하나에도 자신들의 역사와 철학을 담아내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들은 먹는 것을 넘어 소비하는 공간, 즉 거대한 쇼핑몰은 또 어떻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광저우의 심장, 티에너로 이동해 그 거대한 소비의 설계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광저우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대한 부의 중심지, 티에너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광저우의 심장 박동이 가장 빠르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거대한 소비가 어떻게 설계되고 우리의 지갑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혹시 그루엔 효과, 그루엔 이펙트?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쇼핑몰에 들어서는 순간 원래 사려던 물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결국 계획에도 없던 소비를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빅터 그루엔이 처음 설계한 쇼핑몰의 구조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그는 원래 쇼핑몰을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교류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의도와는 정반대로 소비를 극대화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곳 티에너의 터줏대감 격인 쇼핑몰 티에너청 최저티몰입니다. 1996년에 문을 연 이곳은 광저우 최초의 대형 쇼핑몰 중 하나인데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된 미로 같은 구조, 창문이 거의 없어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드는 폐쇄적인 공간, 그리고 끊임없이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디스플레이.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루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방향 감각을 마비시켜 쇼핑몰 안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상점을 지나치게 만들어 잠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정교한 설계인 셈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길 건너편에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진 쇼핑몰이 있습니다. 바로 파크센트럴입니다. 이곳은 건물 자체가 거대한 공원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건물 위에는 푸른 잔디가 깔린 옥상 정원이 펼쳐져 있고 중앙은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자연 채광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앞서 본 티에너청의 폐쇄적인 구조와는 정반대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소비를 설계하는 방식이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쾌적하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인 겁니다. 도심 속 공원이라는 컨셉 아래 쇼핑이라는 행위 자체를 즐거운 여가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치열한 소비의 공간에서 단 몇 걸음만 걸어 나오면 숨막힐 듯 거대한 개방 공간, 화청 광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유유히 흐르는 주강과 광저우의 랜드마크 캔톤타워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죠.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이 거대한 도시 계획 아래 설계된 의도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에너의 밀도 높은 쇼핑 공간에서 소비 에너지를 모두 쏟아낸 사람들에게 이 광활한 공원과 아름다운 야경은 일종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소비로 지친 감정을 이곳에서 회복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마무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은 기억은 다시 티에너를 찾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결국 광저우는 쇼핑몰이라는 개별 공간을 넘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소비 경험으로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미로 속에 가두고 공원에서 쉬게 하고 화려한 야경으로 보상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도시의 모든 코드를 읽어봤으니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만을 위한 실전 여행 계획을 짜봐야겠죠.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여행 스타일과 목적에 맞춰 가장 효율적으로 광저우를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공략집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행 가방을 꾸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탐험한 광저우의 코드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취향에 딱 맞는 3가지 맞춤형 여행 코스를 제안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장소의 나열이 아닙니다. 지난 4개의 챕터를 관통하는 가장 효율적인 동선과 구체적인 팁을 담은 실전 공략집입니다. 첫 번째, 쇼핑 매니아를 위한 럭셔리 코스입니다. 오직 쇼핑과 도시의 화려함을 위해 광저우를 찾았다면 이 코스를 기억하세요. 시작은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티에너 스포츠센터역 TUC 루짠입니다. 이곳에 내리는 순간 우리가 사장에서 이야기했던 거대한 소비의 설계, 티에너청과 파크센트럴이 바로 당신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전에는 이곳에서 명품 쇼핑과 트렌디한 브랜드를 탐색하세요. 점심 후에는 지하철 APM선을 타고 한 정거장, 화청광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K11 같은 초호화 쇼핑몰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광저우의 상징, 캔톤타워의 야경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식사를 즐기는 겁니다. 이 모든 동선은 지하철로 10분 내외, 택시를 타도 기본 요금 수준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두 번째, 역사 문화 탐방객을 위한 시간여행 코스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아침 일찍 지하철 1호선 공원 전역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도보로 베이징루 보행가로 이동해 발밑에 고대 도로 유적을 직접 확인하며 이장에서 보았던 대불사의 웅장함을 느껴보세요. 점심은 근처의 유서 깊은 식당에서 광동 요리를 맛보는 겁니다. 오후에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황사역으로 이동해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 가득한 사면섬의 이국적인 풍경을 즐겨보세요.
해가 질 무렵에는 같은 6호선 문화공원역 근처의 용칭팡을 방문해 미세개조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빛과 그림자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과거에서 현재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나드는 완벽한 시간여행 코스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인생샷을 위한 MZ 코스입니다. 당신의 SNS를 광저우의 감성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이 코스가 정답입니다. 시작점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동산코의역입니다. 붉은 벽돌집과 아기자기한 편집샵, 감성적인 카페가 즐비한 이곳에서 오전을 보내세요. 골목골목 숨겨진 포토 스팟을 찾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오후에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용칭팡구로 이동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캔톤타워로 이동해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코스는 현재 광저우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말 나들이 코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스타일에 맞는 코스를 고르셨나요? 이 공략집 하나면 더 이상 광저우에서 길을 헤맬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광저우의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이 거대한 상업도시의 활기, 그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 근원을 찾아 우리는 이제 광저우를 잠시 벗어나 진짜 광둥의 심장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손에는 완벽한 광저우 공략집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광저우의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이 거대한 상업도시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 그 심장은 과연 어디서부터 뛰기 시작한 걸까요? 그 근원을 찾기 위해 우리는 광저우를 잠시 벗어나야 합니다. 고속철도로 20분 남짓, 지하철로도 연결된 이웃도시, 바로 포산으로 말이죠. 아마 황비홍의 고향으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포산은 단순히 무술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광저우에서 목격했던 모든 것의 뿌리, 바로 링난 문화의 원형질이 살아 숨쉬는 심장부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남풍고조에 있습니다. 남성시대에 지어진 이 도자기 가마는 놀랍게도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불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쉴 새 없이 타오르는 저 불꽃, 어떠신가요? 과거 세계의 공장이었던 광저우의 수많은 공장, 굴뚝과 오늘날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혁신의 에너지가 바로 저 불꽃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다른 심장, 중묘에서는 지금도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무술과 사자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보는 아슬아슬한 장대 위를 넘나드는 사자춤은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절도 있는 동작과 단단한 눈빛 속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과 신리를 추구하는 광둥인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저우 도심에서 보았던 그 현란한 상업적 활기와 문화적 저력의 뿌리는 바로 이곳 포산의 흙과 땀,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광저우로 돌아와 처음의 질문을 마주해 봅시다. 가짜 명품의 도시. 이 낡은 고정관념은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셨나요? 2000년 된 스타트업, 소비의 설계자, 그리고 링난 문화의 심장까지.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한 지금, 당신에게 광저우는 이제 어떤 도시인가요? 댓글을 통해 당신이 새롭게 정해내린 광저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